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 10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특강을 무료로 오픈합니다. 소중하게 마련된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도주 발굴 비법을 전수하는 자리로 준비했는데요. 프리미엄 특강 일정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고 각 기수당 20명만 수강 가능한 만큼 빠르게 마감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 박사를 비롯해 매일경제TV, 머니투데이 방송, SBS 비지 등 경제TV 1등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프리미엄 무료 특강과 함께 시청자들의 2024년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SK하이닉스가 만약에 20만 원대를 돌파를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SK하이닉스가 20만 원을 안 간다는 부분보다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9만 2천 원까지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쳐주고 싶은데 오늘 신고가 행진했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본 실적 발표가 일종의 세론 효과로 작용될 수 있는 측면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조정폭이 좀 더 크게 나온다면 저는 그때도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이 진격의 반도체입니다. 그죠? 반도체가 불이 붙으니까 꺼질 줄 모르고 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뭐 HBM 효과로 인해서 가다가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서 더 이제 힘을 실는 것 같습니다. 네. 수출 데이터 나온 것부터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어제 발표가 좀 있었는데요. 네. 3월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전년 동기 대비 3.1%가 좀 증가했고요. 네. 여기서는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좀 보이면서 반도체 업황이 가시적으로 계속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다. 네. 좀 밝혀지고 있습니다. 수출액의 경우에는 117억 달러를 좀 기록했는데 21개월치 최고치를 좀 경신을 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삼성전자는 52주 신고가, 네. SK하이닉스가 어제 신고가 좀 갱신을 하면서 예. 이런 어떤 이 단순한 어떤 수출 데이터에 대한 이 실적 기대감들이 1분기 내지는 올해 전체적인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좀 특징적이게 봤던 포인트들은 반도체 외에 이제 4대 IT 품목이 모두 2년 만에 다 증가세를 좀 전환을 좀 했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 통신기기가 2년 만에 모두 다 수출 증가세를 좀 기록을 하면서 네. 지금 반도체 사이클에만 우리가 너무 이제 집중을 좀 했지만 IT 여기에 부과되고 있는 통신기기라든가 디스플레이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 이 부분은 관련주들의 어떤 수급 유입 효과 내지는 뭐 중국향에 대한 비중들이 좀 큰 디스플레이 업황들에 관련된 어떤 회복세를 좀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계속 뭐 7만 원 수준, 6만 원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네. 뭐 7만 전자 5명을 가졌는데요. 주가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엄청 기간적으로 오랜 시간 기다가도 네. 한번 주가가 상승할 때는 그 상승 기간은 짧고 상승 폭은 강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하는 오늘 3.6%가 오르면서 삼성전자가 맞습니다. 야 정말 불을 뿜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남아 있는 게 실적 아닙니까? 1분기 실적을 좀 확인해야 되는 상황인데 1분기 실적은 어떻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에 4월 5일 실적 발표 네.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올해 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의 시장 컨센서스가 뭐 3조 원대 중반. 1분기. 그렇죠. 그러다 이제 2월 대에서는 뭐 한 4조 초반, 네. 그다음에 뭐 3월 들어서는 뭐 4조 중후반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5조 넘었죠. 예, 5조. 가장 최근에 지금 5조 300억 정도였는데 오늘 모 증권사에서는 5조 7천억 원대. 네, 막 올리는군요. 예, 영업이익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가 네. 계속해서 좀 상향되고 그러니까요.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적 업턴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금 1월 예측 대비해서는 거의 3배 이상의 영업이익 개선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지금 한 1조 4천억 원 규모에서 약 1조 9천억 원 규모까지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이 갤럭시 S24에 대한 이 출하량 증가 여파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반도체 사업 부분, DS 사업 부분의 흑자 네. 전환이 근본 그렇죠. 1분기엔 조금 더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남아있던 있기 이제 때문에 낸드마저 돌아서기 시작하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 뭐 이슈가 좀 있었죠. 뭐 네. SSD 가격을 인상하고 품귀 현상 관련된 네. 이슈가 좀 있었는데 여기서는 뭐 그래도 비메모리형 반도체 부분에 대한 최근에 가격 상승 여파도 있었고 네. 관련된 비메모리형 매출도 또 2분기부터는 좀 본격적인 업황 회복 안에서에 대한 실적을
반영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컨센서스 안에서에 대해서는 뭐 5조 297억 원까지에 대해서 뭐 하루아침 만에 거의 뭐 7천억 원대가 더 증가됐기 때문에 네. 다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4월 5일 날 우리가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굉장히 좀 높아졌는데 만약에 실적 기대치가 조금만 미스가 좀 난다면 이게 좀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좀 4월 2일 그러니까 오늘 85,000원 신고가 갱신했고요. 네. 종가도 오늘 신고가 안에서 좀 마감을 좀 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아직은 세론 효과보다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을 오히려 주가로 좀 더 반영시키는 효과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지만 전체적인 어떤 종목들은 하락 종목들이 더 많았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이 낙폭이 좀 더 커졌다는 것을 좀 대비해 본다면 삼성전자가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좀 더 수급 유입 효과로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수급도 좀 체크를 해야죠. 그동안은 사실 뭐 외국인들이 살 때 SK 하이닉스를 오래 많이 샀거든요. 네네. 최근에는 이제 하이닉스보다도 역시나 삼성전자를 많이 사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네. 수급 좀 봐주세요. 예, 3월 한 달치에 대한 추정치 보면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기관과 외인이 동반 4조 7천억 원대 순매수를 좀 했고요. 네.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3월이 굉장히 좀 강한 주가 상승폭을 좀 이끌었는데 3월 후반에는 SK 하이닉스가 일부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 안에서 네. 일부 순매수 비중들이 좀 더 감소된 흐름들이 있었지만 기관과 외인이 모두 합해서 지금 3,906억 원 순매수 우위를 좀 보였습니다. 지금 뭐 시점에 따른 차이가 좀 있지만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의 상승세, 뭐 2월, 3월에 대한 상승세가 네. 굉장히 컸기 때문에 1분기 안에서에 대한 순매수액은 굉장히 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는 사실 3월 한 달간에 대한 이 수급 유입 효과가 더 집중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2월 PCE 지표가 예상치를 좀 더 부합했던 이런 부분들이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이 증시의 불확실성들이 좀 단기간 좀 해소된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여기에 우호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좀 더 반영될 수 있다. 그래서 6월에 뭐 금리나 기대감들에 대한 기대치를 3월 그리고 4월 초까지 좀 수반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오늘 뭐 증시의 흐름은 저는 좀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예. 크게 좀 우려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다라고 보십니다. 네. 다만 이제 4분기 실적 이번 근본 1분기 실적 발표를 좀 앞두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지금 SK하이닉스가 4월 중에서 또는 4월 말 정도에 이제 실적 발표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 대다수의 뭐 상장 기업들의 경우에는 5월 15일까지 1분기 보고서 제출을 하다 보니까 4월 중순에서 뭐 한 5월 초까지는 실적 발표가 좀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네. 지금 우리가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좀 커졌기 때문에 마이크론을 대비했을 때 마이크론도 그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상향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도체 빅2에 관련된 실적 우려감들은 없는데 지금 우리가 반도체 장비주나 뭐 소재주 여기서는 사실 실적의 어떤 연계성보다는 너무 수급에 대한 기대감만 반영돼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은 상단에 좀 위치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근본 실적 발표 때 실적의 괴리감들이 좀 더 커지다 보면 오히려 악재로 좀 인식될 수 있는 요인. 그래서 시장에서는 업황에 대한 기대치들이 굉장히 좀 커졌는데 근본 1분기에는 4분기 대비해서 뭐 가시화된 실적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도 전 많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반도체 소부장주 안에서도 실적 관점에서의 옥석 가리기 내지는 포트 재편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실적은 우리가 다 주목하고 있고 가이던스 범위 내에 있는데 소부장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실적이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가 있기 때문에요. 소부장을 접근할 땐 특별히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실적이 포커스가 됩니다. 그밖에 반도체 이슈들을 좀 점검하게 되면 이 AI 뭐 서버나 이쪽의 경쟁이 한쪽으로 계속되는 네, 것과 맞습니다. 함께 그죠? 그게 이제 레거시 제품 쪽으로 지금 반도체로 확산하는 거 뭐 이런 게 이슈일 네네. 텐데요.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네. 예, 지금 레거시 반도체 부분에 대한 업황 회복은 수출 데이터에서도 확인을 네. 했듯이 뭐 지금 IT 부분이라든가 디스플레이 뭐 전략적으로는 지금 뭐 PC라든가 IT 기기 디바이스 부분들에 대한 이 매출 확장세 안에서는 2분기 내지 3분기까지 그 기조는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어제 좀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135조 원을 향후 6년간 좀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를 좀 구축하겠다. 그래서 네. 슈퍼컴퓨터를 6단계에 거쳐서 구축하고 종국적으로는 자체 생성형 AI 칩을 개발해서
구축해서 탑재하겠다. 다 자체 칩을 개발하려고 하죠. 엔비디아가 네네. 워낙 이제 비싸고 뭐 또 원하는 때 제품을 못 받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클라우드 이 경쟁력들 안에서는 뭐 아마존이라든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3파전 네. 안에서 이 시장 파일을 좀 형성하고 있는데 이전에 아마존이 203조 원대 이 데이터 댐을 좀 구축하겠다고 좀 발표를 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이 두 회사가 약간의 뭐 협공을 위한 그런 어떤 시장 선점에 관련된 경쟁이 이제 본격화됐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더해져서 뭐 최근에는 지금 구글의 경우에도 뭐 엔슬로픽에 이제 지분 투자를 구축하면서 지금 오픈 AI의 대항마로 좀 불리고 있는 영국의 엔슬로픽 여기에 좀 투자를 하면서 AI 플랫폼들을 형성하고 있고 아마존도 여기에 같이 이제 5조 원대 투자를 좀 단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양상들은 지금 클라우드계에서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3파전인데 향후에 AI 칩에 관련돼서는 아마존과 구글이 또 같은 어떤 동맹 체계를 좀 구축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엔슬로픽의 각각의 지분 투자를 좀 결정했다는 부분들 안에서는 향후에 협력 내지는 사업에 대한 어떤 동반자 관계로도 좀 형성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이 엔슬로픽이 오픈 AI에 비해서 지금 생성형 AI에 대한 이 구축이 좀 더 늦춰진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가시성 기술력 관점에서는 오픈 AI와 동일하게 GPT 서비스에 대한 확장 그래서 여기에 관련 생성형 AI 관련된 가시성들을 좀 더 갖게 되면 두 개 축으로 나눠져서 이 개발집들의 경쟁들이 조금 더 치열해지고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적으로 보면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구축이 단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뭐 아마존도 15년에 걸쳐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6년에 걸쳐서 좀 추진한다라고 좀 밝혔듯이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반도체 3사,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런 어찌 칩 제조사들의 최대 수혜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최근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한국에 방한한 이후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와 동일하게 좀 미팅을 좀 하고 갔지 않습니까? 네. 관련돼서 향후에 여기에 관련된 구축 칩을 우리나라에서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더 커지지 않나. 저크하고도 왔었잖아요. 네네. 네네. 서로 그래서 막 뭔가 합종 연행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어제 수급은 사실 그런 기대감들을 좀 더 모두 반영할 측면이 있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 10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특강을 무료로 오픈합니다. 소중하게 마련된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도주 발굴 비법을 전수하는 자리로 준비했는데요.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 박사를 비롯해 경제TV 1등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프리미엄 특강 일정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고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프리미엄 무료 특강과 함께 시청자들의 2024년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자, 반도체가 뭐 시장의 지금 가장 핵심이고 주도주이죠. 다른 그 섹터는 순환하면서 가는데 네. 주도 이제 반도체는 흔들리지 않고 갑니다. 그럼 이제 반도체 전략하고 관심 종목을 알아볼 텐데 늘 뭐 올라도 고민 떨어져도 고민이죠.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지금 그러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도 되느냐 아니면 정말 보유자의 영역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만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반도체 전체에 대한 컨셉이 있고요. 네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발표가 하나의 좀 주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안에서 역시 핵심은 뭐냐, HBM이냐, 혹은 뭐 레거시냐, 네. 네, 지금 CXL, 온디바이스, 온디바이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반도체 전략 섹터 관심 종목까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반도체 빅2의 경우에는 실적 연동 관점에서 조정 시전 매수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빅2. 네.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20만 원대를 돌파를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SK 하이닉스가 20만 원을 안 간다는 부분보다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9만 2천 원까지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무게가 이 부분을 좀 더 쳐주고 싶은데 오늘 신고가 행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본 실적 발표가 일종의 셀론 효과로 작용될 수 있는 측면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조정폭이 좀 더 크게 나온다면 저는 그때도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빅2는 업황 그리고 여기에 연계되는 실적 기조 안에서 조정시 매수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반도체 장비주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공정단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선단 공정 투자가 확대되고 그리고 여기서 뭐 고대역 반도체의 경우에는 뭐 최대 수율이었던 뭐 수율을 잡는 뭐 장비들 그리고 뭐 HBM 반도체 구현은 TSV라는 공정 붙이는 공정이죠. 그래서 예. 한미 반도체의 주가 폭들이 굉장히 좀 더 커지고 있고 그렇죠. 한미 반도체가 뭐 최근에 더 강한 이유는 마이크론에도 공급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수주 기대감들도 반영이 됐는데 그리고 ETF 생기면서 네. 다 들어가고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동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전제에서 주가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수주로 증명을 해야 되고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분기 기점에서에 대한 실적 발표가 굉장히 예상치를 부합하거나 상회하는 어떤 실적을 삼성전자가 좀 이룬다면 저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업황 회복은 확인했다. 그래서 여기에 연계되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반도체 소재주. 그래서 실적이 같이 늘어나는 만큼 소재주의 실적도 네. 늘어난다는 이런 관점에서 대표적으로 동진세미캠 그런 네. 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요즘. 지금 저는 솔브레인 같은 종목도 주가 반영은 좀 덜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솔브레인이나 뭐 하나머티리얼즈, 동진세미캠이 가장 먼저 좀 반영 효과가 좀 있었고 플립칩 안에서는 대덕전자가 크게 주가 반영 효과는 좀 미비했어요. 예. 근데 어제 뭐 대면적 플립칩 개발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하반기에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올해 업황의 회복 관점 그리고 DDR5의 매출 확대 부분 안에서에 대한 이 FG 폴그리드 어레이의 볼그리드 어레이 네.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장비가 F12G. 네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1분기 실적과 연계성을 좀 더 갖는다면 저는 반도체 소재주도 지금쯤부터는 좀 더 주목해볼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저는 최선호 픽을 지금 삼성전자로 좀 골라봤는데요. 네. 오늘 주가가 좀 굉장히 좀 강했기 때문에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기대감이 아니라 오히려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레거시 반도체에 관련된 업황 회복이 좀 이끌었다면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는 고대역 반도체를 공급하는 데 있다면 즉 HBM 반도체에 대한 실적 반영 효과 여기에 더해서 CXL 디램이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기술에 대한 모멘텀들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면 네. 삼성전자가 비록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고대역 반도체에 관련된 시장 점유나 선점은 조금 더 늦었지만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캐파 안에서에 대한 생산량을 우리가 좀 고려해 봤을 때 충분한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의 경우는 조정시 계속해서 좀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해서 가려진 소부장 이런 걸 하나 딱 골라주실 줄 알았는데 네. 일단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소위 빅2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그 가운데 삼성전자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 삼성전자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얘기한다고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사실 삼성전자야말로 일봉이 아니라 월봉 보고 투자해야 되는 기업입니다. 그죠? 네. 네. 월봉으로 보면 되게 많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추세를 가는 것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을 좋아하느냐, 소부장류를 좋아하느냐 이 선택의 문제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SK 하이닉스만 독주했기 때문에 그 키 맞추기를 삼성전자가 해왔고 해가는 과정으로 보셨고 소부장 쪽에서는 소재 업종의 상승 여력이 좀 더 있는 네. 걸로. 아까도 네. 말씀드렸던 대덕전자. 음. 그 대덕전자의 경우에도 네. 일봉 주가를 보면 어제 6%대 상승은 좀 있었지만 네. 사실 다른 반도체가 2배, 3배 갈 동안 소재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변동폭들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작년 7월 주가가 고가였고 네. 이후에 조정을 받았는데 한 2만 원대 중후반 안에서에 대한 박스권 형성했기 때문에 저는 대덕전자의 경우에는 대면적 이 플립칩이 하반기부터 공급이 되는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 AI양 칩에 탑재될 수 있는 플립칩에 대한 공급이 가시화되는 모멘텀을 좀 주목해보고 네. 올해 1분기 기조 효과보다는 저는 2분기에 실적 개선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좀 더 크게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고 덜 주가에 반영됐던 대덕전자도 관심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만 얘기하면 섭섭해하실 네. 분들을 위해서 질문을 해서 소재주 가운데 한 종목을 끌어냈습니다. 대덕전자까지. 반도체 이야기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